이거 10년 전에 봤거든요. 재개봉하고 보고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채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조조영화 좋아하는 이주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 재개봉하는 거 하나 보고 와서 리뷰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다들 잘 아시는 영화라서 이거 제가 뭘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고 리뷰 안 하려고 했다가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채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켜서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라이프 오브 파이 이거 10년 전에 봤거든요. 기숙사에서 제가 노트북으로 봤어요. 대학교 시절에. 근데 그때 보면서 딱 끄자마자 생각이 바로 든 게 이거 노트북으로만 보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파이가 여행하면서 겪는 과정들 그리고 장소들이 CG가 엄청나잖아요. 몽환적이고 웅장하고 그런 분위기가 노트북으로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재개봉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봉 빡 하길래 바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봤을 때는 너무 파이가 여행하는 과정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초반에 파이가 여행하기 전에 스토리가 꽤 긴 거를 제가 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기억한 거랑 다른데 하면서 조금 지루했는데 여행 시작하자마자 그냥 제가 바로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CG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줄거리 설명드리면은 인도에 사는 어린아이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가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종교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에 막 3개의 종교를 믿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이를 보면서 조금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좀 실리주의자에다가 이성적인 게 최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여러 개 믿는 거 보고 파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파이한테 충격요법 같은 것도 주면서 결국 파이는 나중에는 삶에서 종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파이도 똑같이 이성을 믿게 되고 그런 감성적인 영역 또 나중에 조금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파이 집이 커다란 동물원을 운영하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그 인도에서 동물원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자 하면서 파이 가족이랑 배에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을 싣고 캐나다로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배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면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완전 가라앉게 됩니다. 거기서 파이가 살아나는데 구멘보트 타고 살아나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이 많아요. 동물들은 또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벵골호랑이 혼자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벵골호랑이랑 파이가 둘이서 같이 신기한 섬에도 가고 그러면서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랐냐 하면은 여기서 종교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파이가 원래는 어린아이 때는 종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빠의 그런 이성적인 사고에 조금 몰두하면서 종교를 잊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배에서 포류하면서 엄청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신을 찾고 신을 믿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종교의 역할 그리고 종교의 중요성, 종교가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영화가 많은 상징들이랑 그런 모험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보여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 이런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실 그땐 조금 현실주의자 파이 아버지에 가까웠거든요. 종교? 그런 거 사람들 왜 믿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거,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회 경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전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그런 모임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사귀게 되는데 근데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자기 종교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비주류 종교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시선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안 좋다고 느낀 게 처음엔 친구처럼 막 접근을 해요. 그래서 2-3번 정도는 진짜 나랑 맞는 친구처럼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 갑자기 나 이런 종교인데 혹시 와보지 않을래 하면서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냥 툭 나 이런 종교에 한번 나 따라와서 공부해보자가 아니라
너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 우리 종교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고 나서야 자기의 종교를 커밍아웃하면서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는 그런 경험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나는데, 여튼 그런 걸 하면서 저는 근데 그때쯤에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지? 증명도 안 됐는데 하면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반면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종교를 가지면서 뭐를 보고 믿는 거고 거기서 어떤 득을 볼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비주류 종교인들이랑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듣고 끝내거나.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한 1시간 동안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왜 믿어? 다른 주류 종교랑 뭐가 달라? 하면서 계속 열심히 물어봐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그 믿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얻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놀란 부분은 이거였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갖기 전에는 진심으로 힘든 삶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 좋은 생각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사회랑 격리돼 있고,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인생이 좀 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한 건데, 근데 그때 저는 종교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왜 종교를 믿지 몰랐으면 종교가 없어도 된다라는 실질적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바뀐 게, 사실 그 사람들은 다 현실에서 살면서 과학 그리고 의학 엄청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과학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증거로서, 물질로서 치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종교를 믿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그런 결핍이 치료가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의학도 엄청 발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AI도 엄청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램도 잘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더더 병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신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AI가 아무리 편리해져도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 하면서 더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 엄청 발전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뭐 팔로우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외로움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발전이나 이성적인 성취 같은 게 절대 우리의 근원적인 물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근원적인 외로움, 고통, 아니면은 뭔가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종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근데 또 영화에서는 말하잖아요. 거기 미어캣 있는 섬에 가면서 미어캣들이 다 똑같은 방향만 엄청 바라보고 다 홀린 듯이 행동하고 하는데, 그 섬 자체가 사람들을 갉아먹는, 그 섬에 가면은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 잔해로만 남게 되는 그런 섬이잖아요. 그게 종교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들에 대한 무덤이라는 상징이라고 말을 봤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영화가 재밌는 게,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종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나중에는 근데 종교에 맹목적으로 몰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암시를 또 주는 게,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잖아요. 이성이랑 종교의 영역, 초월적인 영역을 우리는 결국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이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지, 실질적인 현실 사회에서 계속 살면서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면 너무 제 자신이 파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신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지, 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도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저도 요즘에 뭘 하거나 아니면 좀 쉰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은 그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라는 질문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거죠.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 내면의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오프아이 리뷰 해봤는데, 이렇게 영화 리뷰, 드라마 리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주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